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우동균입니다. 손혜원 논란, 정말 게이트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문제가 참 많죠. 목포에서의 땅 투기 논란, 그리고 뭐 나전치기다 뭐다 해가지고 여러가지 논란들이 지금 겹겹이 쌓여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록 민주당에서 탈당은 했지만 여전히 여권의 유력한 인물로서 또 김정숙의 절친으로서 관심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검찰이 청구했던 부동산 몰수 보전 청구가 기각이 됐답니다. 법원에서 기각이 됐다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지 자세한 이야기 박창훈 정치부장님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손혜원 논란이 다시금 시작됐는데 네. 이 부동산 몰수 보전 청구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미리 말씀해 주시죠. 먼저 그러면 부동산 몰수 보전 청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해 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료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몰수 보전 청구라는 것은요, 이 몰수할 대상인 범죄 수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 보전 절차로 검찰이 법원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게 되면 보전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매각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청구인데요. 네. 이게 범죄 수익이기 때문에 이걸 범죄 수익으로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면 이 범죄 수익은 국가가 몰수해 가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만약에 부동산의 경우에, 이 경우에 부동산이겠죠. 부동산의 경우에 팔아서 현금으로 갖고 어디다가 뭐 마늘밭 같은 데다가 숨겨 놓으면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팔지 못하도록 이렇게 매각 금지를 하는 그런 청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마땅히 인정이 돼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왜냐하면 네. 지금 손혜원이라는 인물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실세라라고 불렸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재산 증식 과정에서 논란이 또 있을 수 있는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네. 더군다나 이것이 뭐 확정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범죄 수익이라면은 또 몰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것이 만약 인정되지 않으면은 이게 범죄 수익이더라도 만약에 손혜원 씨가 말씀하신 대로 네. 팔아버리면은 그렇죠. 대책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기각이 된 건지 그 사연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부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보도 내용과 그리고 현재 그 변호사분들의 의견을 한번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남부지검은 이 손혜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올 1월 달까지 매입했던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의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한 몰수 보전을 법원에 청구했었습니다. 근데 해당 부동산의 매입 가격이 14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14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부동산에 대해서 몰수 보전을 청구했었는데요. 남부지방법원에서 이것을 5일 기각했습니다. 네. 법원은 기각한 사유로요. 검찰은 소명자료로 관련자 공소장,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제출했다. 수사기록 일부 사본도 제출한 것으로 주장하나 그런 기록은 제출되지 않았다. 기소된 사실 자체만으로 소명이 됐다고 인정하기에는 부당하다. 이렇게 적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검찰에서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소명자료, 이게 범죄에 연루돼 있는 재산이다. 이것을 소명할 만한 자료를 같이 제출했다라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딴 그런 거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주장해서 기각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 검찰 측이 제출한 보전명령 청구서 그리고 수사기록 등 책 12권 분량의 자료를 종합민원실에서 형사과를 거쳐 재판부로 전달하는 과정에 법원 사회복무요원 등이 실수로 일부가 누락된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 왔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이 똑바로 되지 않아서 기각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냐 뭐냐면 검찰은 제대로 제출을 했는데 법원 내부에서 행정적인 실수로 인해서 법원의 판사들이 이 자료를 못 받은 걸 가지고 검찰 탓을 하면서 기각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저는 납득이 참 안 되는 게요. 네. 상식적으로 검찰이 이런 걸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자료를
준비를 안 해놓고 법원에다 신청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이 손혜원 논란은 몇 개월에 걸쳐서 그것도 늦는다라고 불릴 정도로 그 정도로 수사를 계속 해왔던 상황인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자료가 왜 이렇게 없네?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냥 기각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뭔가 누락이 된 것 같다. 뭔가 분명히 얘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뭔가 빠진 게 있나? 라고 조사를 해볼 법도 한데 기각을 시켜놓고 나중에 보니까 사회복무위원이 그걸 빼먹었네?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해명을 늘어놓았는데요. 네.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요. 법원에 제출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이 제출을 한 서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을 제대로 접수했다는 증빙서까지 발부해 준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검찰이 제출한 자료가 이 누락된 것을 이제 확인이 되면 이 검찰에 이거 뭐뭐뭐 빠졌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왜 그러냐면 보전 청구서 맨 첫 장 혹은 이제 목록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소명 자료에 뭐가 있고 이 목록을 분명히 이 맨 앞쪽에 배치를 할 텐데 그렇네요. 이것을 보고 이게 빠졌습니다라고 연락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바로 몰수 보전 청구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일반적이지도 않고 되게 납득하기 어려운 거다라고 여러 법조인들도 이야기를 하고요. 보도 내용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보면 법원이 석연치 않은 기각 판결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기각 판결을 한번 하게 되면 다음 2심, 3심에서도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게 법조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법조계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게 이 문재인 정부가 손혜원 구하기에 어마어마하게 나서지 않았습니까? 법원마저도 손혜원 구하기를 나선 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손혜원 구하기, 이 손혜원 구하기가 뭐냐? 이 아까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약 14억 원 정도 되는 26필지의 땅과 그리고 21개의 건물, 이것에 대해서 팔아서 그리고 현금화를 한 다음에 은닉할 때 아무런 몰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은닉을 눈 감아주기 위한 행동은 아닌가 지금 의심된다. 여러 법조계의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고요. 저 또한 이것이 은닉을 위한 시간 벌기를 해주기 위해서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선 건 아닌지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부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더 지금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 공소장이나 이런데 어떤 거 냈다 분명히 체크가 돼 있었던 거고 네. 검찰도 거기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있었다는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거 빠졌다 저거 빠졌다 이런 것도 확인 안 해보고 없네 기각 이렇게 했다는 게 지금 더더욱 명확해진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심지어 지금 결국 어쨌든 기각을 함으로써 손혜원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의 어떤 재산이라 주장하는 그런 그렇죠. 것들에 대해서 지금 훨씬 더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분할 그렇죠. 수도 있고 뭐 심지어 지금 뭐 목포라든가 뭐 등등 논란을 보면은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건데 그렇죠. 결국 이게 그것도 다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조카나 그리고 보좌관들 이게 네. 차명으로 보유했다라는 의혹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차명으로 보유했다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차명 현금화돼 버리면 다시 손혜원에게 돌아갔을 때 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뭐 방송 초반에도 마늘밭 같은데 묻어놓으면 어떻게 그걸 찾습니까? 마늘밭에 묻어놓는 걸 보지 못했다면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히 국고로 환수돼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법원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방조하고 혹은 같이 공범이 되는 건 아닌지 저는 약간 의심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충격적이네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법원이 손혜원을 비호하는 건 아니냐. 왜냐하면은 절대 이렇게 쉽게 기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건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각을 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뭐 민주당도 그렇고 이 정부도 그렇고 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손혜원에 대해서는 뭔가 관대한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겨왔단 말이죠. 그런데 또 그도 그럴 것이
결국 손혜원을 지켜야지 그 다음 단계인 김정숙 여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즉 지금 손혜원이 만약 무너지면 그 다음 차례가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지금 뭔가 이 사법기관, 이 법원을 뭔가 뒤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손혜원을 어떻게든 욕을 먹든 안 먹든 간에 일단 손혜원을 지키고 보자, 이런 심리가 지금 기저에 깔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언제나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석연치 않은 기각 판결은 법원이 나서서 재산 보전을 해주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던진 건 아닌지 저 의심스럽고요.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재심을 통해서라도 당연히 보전 청구가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아직 무너지지 않고 법치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라면 재산보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창훈 정치부장님 좋은 취재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손혜원 문제 국민들 사이에서 분노감이 치솟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정권의 핵심이라고도 불리는 김정숙 여사의 절친이란 점, 그리고 민주당에서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몇 선 의원들마저도 쩔쩔매게 하는 그런 위세가 어디서 비롯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인지 이 법원, 뭐 그 뒤에는 청와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이 손혜원을 비호하려는 이 움직임들이 너무나도 심상치 않습니다. 법원은 이 해당 청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됩니다. 늘 자신들은 상권 분립을 지키고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동안 행보 보십시오. 김은경 환경부 장관 구속 결국 피했지 않습니까?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등으로 여러 가지 정황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 정권의 인물들 제대로 수사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상권 분립을 정말 주장하고자 한다면은 이 정권에서 비리를 저질렀던 사람들, 그리고 손혜원과 같이 정권의 실세, 그리고 수상한 사람들 다 공정하게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 채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추천, 댓글로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